여러분은 지금 황금 모자를 쓴 철쭉 꽃봉오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쭉 꽃일 텐데 황금 모자는 별로 못 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꽃이 황금 모자를 쓴 철쭉으로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날 아침이 있기 전에는 그저 장수생 철쭉꽃이었습니다. 재수, 삼수 하는 그 장수생 말입니다. 이 꽃나무는 도로변, 공원, 관공서 등에 많이 심는 정원수입니다. 이 꽃나무는 한국 고유의 철쭉꽃과는 다르게 꽃송이가 작고 꽃만 빽빽하게 피우는 그런 정원수입니다. 꽃도 그다지 예쁜 축에 들지 못하지요. 정말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꽃 정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철쭉꽃은 그 색상까지도 묘하게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나 나무에서 볼 수 있는 생기 넘치는 그런 자연적인 꽃 색깔이 아니고 마치 페인트를 섞어서 만들어낸 듯한 그런 색상인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 오면 두세 번은 아마도 이 철쭉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꽃이냐, 얼굴만 큰 꽃잔디지, 이러거나, 또는 이거 신문에 인쇄돼서 나오는 그 꽃그림 색깔이다, 이랬던 것이죠. 그랬으니까 아마도 이 철쭉을 사진 찍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꽃은 그날 아침까지 저를 봐주세요 하면서 이력서를 내고 또 내고 한 셈이죠. 그 지난 해에도 이런 의미에서 장수생 꽃인 겁니다. 이제 그날 아침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며칠 전 아침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직 피지 않은 철쭉 꽃봉오리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꽃봉오리 윗부분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황금 모자를 쓰고 있네, 이거 멋지다 하면서 카메라를 꺼냈는데 빛이 부족해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진만 몇 장 촬영하고 그곳을 떠났죠. 바로 이때가 황금 모자와 처음 만난 그날 아침인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길에 동일한 철쭉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햇볕이 환하게 비추고 꽃이 활짝 핀 철쭉 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전에 만났던 황금 모자의 정체를 알게 되고 말았죠. 해마다 못난이라고 싫어했던 바로 그 철쭉의 꽃봉오리였던 겁니다. 물론 황금 모자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꽃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황금모자를 만난 뒤였지만 활짝 핀 그 철쭉꽃은 여전히 매력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이 철쭉 군락에는 황금모자를 쓴 꽃봉오리도 없었습니다. 잠시 새로운 철쭉 군락을 둘러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쭉은 꽃봉오리 초기에만 황금모자를 쓰고 있겠구나. 그렇지만 어떻든 내일 다시 황금모자를 보러 가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내내 마음 한켠에는 황금모자를 쓴 철쭉 꽃봉오리가 그 사이 모자를 벗어버리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내일이 왔고, 그런데 그날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어서 황금모자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드디어 황금모자를 보러 갔습니다. 요 며칠 사이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죠. 이제 그것이 기온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아닌데, 이제 이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진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황금모자를 벗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다 풍부한 햇볕 아래에서 황금모자를 쓴 철쭉 꽃봉오리를 마음껏 감상을 했고 또 촬영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꽃이 피기 전에는 꽃봉오리 상태에는 이렇게 선명한 코랄 레드인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 그 흔하게 있는 이 꽃인데 평소에 이 철쭉 꽃봉오리를 혹시 보았다 하더라도 황금모자를 못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황금모자하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물론 빛과 때의 문제도 있기는 있죠. 빛의 각도가 바뀌면 그 황금모자라고 하는 것이 흔한 나무색, 그 밤색이라고 하는 그런 색으로 보이고 그런 껍질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황금모자를 볼 수 있을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볕이 전면적으로 내리비치는 그런 시간에는 이 황금모자 부분이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몸을 약간 낮춰서 황금모자와 눈높이를 맞춰주면 황금색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몇 걸음 떨어져서 대충 보고 그렇게나 싫어했던 이 철쭉이었는데 결국 그 철쭉의 꽃봉오리, 그 황금모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침 산책, 그리고 부족한 햇살 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보고 내린 빠른 판단으로 몇 년이고 그냥 지나쳤던 철쭉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이 황금모자도 언젠가 분명히 보기는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본다고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아침처럼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대단히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15분이 한계라고 하죠. 스마트폰 시대에는 3분 영상이 대세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3초짜리 선거 홍보 영상이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퇴근길, 서서 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화면을 휙휙 넘기면서 옷도 사고 일용품도 사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두뇌도 빠른 일처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편리함을 찬양하는 시대이다 보니 우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에 맞추면서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은 화제에서 밀려나곤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둘 다 잘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느 한쪽은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정보를 기계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수행하는 논리적 의사결정 작업은 각자의 선입견, 취향, 정보처리 습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21세기는 의사결정조차 더 빨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면은 이런 의사결정의 그 결과, 그 품질은 어떤가? 이것을 스펙으로 따지면 단지 최소 사양만 구비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기술 발달의 속도가 아니라 인간의 속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발견하고 분석하고 판단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 각자의 생각이다 하는 결론을 써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계도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구를 떠받칠 만큼 육중한 마음의 중심축을 세워놓고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말고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 모자를 쓴 철쭉 봉오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만남은 기다림을 일찍부터 그리고 오래 세워두어야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황금 모자와의 기쁜 만남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